반갑습니다. 명신보험입니다. 리모델링 상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신보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해둔 종신보험을 두고 이걸 끝까지 유지를 해야 하나? 아님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하나? 계속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고민이신 분들은 분명 보험사에 이미 전화를 해서 해지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도 다 해보셨을 거고, 해지 환급금이 언제쯤 내가 낸 돈의 100%까지 되는지 확인도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해지를 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지키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너무 종신보험에 대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종신보험 활용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미 다른 곳에서도 한번 상담을 받고 온 고객들이 계십니다. 무조건 해지해라, 손해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너무 아깝고 또 다른 전문가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해서 또 상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종신보험, CI보험이 무조건 손해이고 불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정하고 해지부터 시키는 설계사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해보고 정말 이 사람에게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보험이라면 해지나 리모델링을 고려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무조건 안 좋은 거래, 이런 얘기만 듣고 덜컥 해지했다간 오히려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보장성 종합보험이라고 하면 암보험이나 2대 진단비 보험, 질병상해 수술비 보험, 이런 특약들을 먼저 생각하겠지만 종신보험 역시 주계약이 사망보장일 뿐이지. 그럼 오늘 먼저 이야기해볼 케이스는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서 가입한 분들인데요. 물론 많은 종신보험에 일부 유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으로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은 지났어야 합니다. 최소가 10년이고 더 오래됐을수록 기능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옛날 종신보험들의 이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그리고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다면 세금을 안 떼죠.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적립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해 중도 인출을 해도 되고,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현재 은행보다 이율이 높을 테니 추가 납입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종신보험 상품들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10여 년 전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게다가 일정 비율은 사업비로 빠져나가게 되니 해지 환급금이 원금까지 올라오게 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연금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연금 전환은 절대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입 시 종신보험의 금리가 높아서 나중에 연금 전환하면 좋다라고 알고 있겠지만, 연금 전환은 그 시점에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대의 연금보험보단 연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적립금은 사망보험금으로 쓰이는 위험보험료, 그리고 상품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빠지고 나서야 적립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종신보험을 10년 전후로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납입한 돈보다 해지 환급금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낸 돈이 아닌 이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니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또 연금 전환이 되는 순간 종신보험은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은 이제 없어집니다.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지 환급금을 연금액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종신보험을 연금보험 대용으로 가입하거나 예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라고 해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 종신보험의 활용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나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 인출 기능이 있는데요. 최근 많은 분들이 준비한 종신보험의 유형에는 무해지 환급형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유니버셜 기능이 빠져 있죠. 하지만 옛날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셜 기능을 탑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적립금 또는 해지 환급금 한도 내에서 입출금하여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오래된 옛날 종신보험이라면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적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오래됐을수록 중도 인출 가능 금액이 클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의 중도 인출 가능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중도 인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회사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약관을 살펴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이 중도 인출을 활용할 때 따로 이자가 나가진 않지만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중도 인출 후 다시 입금하기까지 기간이 길어지고 매달 보험료를 내지 못해 대체 납입되다가 월 대체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땐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월 대체 보험료란 위험보험료나 계약 관리 비용, 사망, 보증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매달 적립금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할 땐 적립금이나 월 대체 보험료 관련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지하자니 부담이 크고 해지하기엔 아까운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종신보험에 실비가 들어가 있거나 1~3종 수술비, 암 진단비, 수술비 등등 해지하기엔 아까운 특약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욱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특약들은 살릴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보험료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주계약을 감액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최소 2천까지는 가능하니 감액을 하고 환급되는 돈으로 남은 보험료를 완납하셔도 되겠죠. 쌓인 해지 환급금을 보면 냈던 돈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생겼을 것이고 굳이 나한테 지금 종신보험이 이만큼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최소화하고 함께 묶여있는 필요한 보장들을 살려서 가져가시는 거죠. 노후까지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갱신형 특약이나 불필요한 특약은 삭제하되 꼭 필요한 특약들, 특히 옛날 보험에는 1~3종 수술비나 갑상선 암까지 일반암으로 보장되는 암 진단비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특약들은 남겨두시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사망보험금만 남겨두는 것이죠. 남겨진 사망보장금 2천만원 정도면 가격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종신보험을 해지하거나 연금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내가 사망했을 때 그동안 생전 내가 투병을 했다면 사용했을 간병비부터 여러 의료비를 채우기에도 좋을 금액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감액 완납을 활용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약 사망금 주계약을 1억을 가입했고 현재 20년의 납입 기간 중 10년을 납입한 상황이라면 가입 금액을 절반인 5천만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10년치 보험료를 완납 또는 좀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한층 낮아지겠죠.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렇게 가입한 지 오래된 종신이나 CI 보험이라면 사업비 지출도 적거나 없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에 비해 고금리 상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음에도 이거 종신보험 죽었을 때나 나오는 돈입니다. 살아 계실 땐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 무조건적인 해지를 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지병이 생겨서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만 가입해야 하는 분들에게도 해지를 권하는 건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신보험을 정답 아니면 오답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면 저희도 정말 편하겠지만 종신보험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아이가 생긴다면 내 아이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경제권자인 부모의 사망입니다. 또 100세 시대라고도 하는 요즘 내가 혹시라도 젊은 나이에 사망한다면 평생 내 뒷바라지를 해준 부모님은 누가 부양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종신보험은 남겨질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다. 이 얘기에 깊게 공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종합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정해진 만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판매되었던 70세 만기 상품들은 70세 이후에 더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없고, 지금 판매되는 80세, 90세, 100세 만기 상품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종신보험의 경우엔 보장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보장합니다. 가입 후 2년 안에 자살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계획적으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만 아니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죠. 하지만 언젠간 지급을 해줘야 한다는 형식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부담이 된다면 지금은 기간을 정해놓은 저렴한 사망보험도 있으니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까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슬픔과 고통을 남겨줄 수 있죠. 종신보험을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해지해야 한다, 이런 자극적인 말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고 당연히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종신보험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누군가 차로 사람을 쳤다고 해서 자동차 제조사의 문제를 삼지 않는 것처럼 책임 소재를 상품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종신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꼭 전문가 이성근 팀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오른쪽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